보냈으니까 한번 SNS를 검색하다가 발견한 건데 Help me find my 120억 달러. 120억이 아니라. 달러네, 달러. 120억도 그런데 120억 달러면 어떻게 계산해? 12 빌리언 달러야. 얼마야? 14조야, 14조. 14조요? 14조가 유산이라고? 그럼 그걸 유산으로 남긴 사람이 있어. 외국 얘기예요? 어디 나라 얘기예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얘기야.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한 가문에 비밀리에 전해지는 어마무시한 액수의 유산이 캐나다의 한 은행에 잠들어 있다는 음모론. 캐나다. 아, 뭔가 자, 히스토리 그리고 월드와이드. (100년을) 넘게 버티고 있는 바로 이 집에서 출발을 해요. 후손들이 이 유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이래. 48년경 그때는 삐라라고 그랬죠. 삐라. 찌라시. 그거를 막 시장에서 이제 뿌리고 있을 때 어머님이 들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시어머니한테 재산을 남겨놓고 가셨다는 그거를 보시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또 그것도 한탕 신문에 나가지고 기자들이니 뭐니 그냥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그 아버님이 도망다니고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또 뭐 이병철 삼성 전 회장님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도 참여가 돼 있었어요. 그 큰 돈이니까 좀 기여 좀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도 그런 소문이 나고 그런 찌라시가 도니까 우리나라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자금 좀 대달라. 투자 좀 해라. 뭐 이랬다는 거야. 카나다 밴쿠버의 어느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는 3억 달러의 유산이 한국인에게 상속된다는 이야기는 최근에 와서 그 실현성이 가능하다는 데서 또 하나의 색다른 화제를 던지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늘 듣고 자랐다는 거야.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돈다발을 쭉 깔아 놓아도 남을 많은 돈이다. 그래서 집안에 전해온 얘기는 분명히 120억 달러였는데 신문사에서 쓸 때 2억 불이라고 낮춰 적었다는 거지. 왜? 현실 가능성이 아. 있으니까. 너무 포악돼서. 기사에 나왔던 2억 달러는 찾았어요? 아니요, 못 찾았고 아직 한 푼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무시한 유산이 캐나다 은행에 있다는데 밴쿠버에. 네. 근데 구경도 못하고 죽을 수는 있냐? 이번 세대마저 사망하면 이 돈은 영영 못 찾는다. 그러니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제보를 받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누나가 어느 집안이라 그랬잖아. 그럼 도대체 이 사람 집안이 어떤 집안인 거야? 역사학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 약간 옛날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근현대사 얘기예요. 그렇지. 캐나다로 돈이 가려면 최소한 그렇죠? 근현대사지. 그 이 집 할아버지 이름 네. 좀 중요하죠. 두구동. 이규완입니다. 누구세요, 이분이? 이규환 하면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 이 사람이 남긴 일화는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의 자손이기도 해. 멀고 멀고 먼 방계 왕족인 거지. 전주희 씨네요, 그러면. 저런 건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치. 왜냐면 저건 그냥 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규환의 가문은 왕족이지만 몰락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규환은 배를 골아서 죽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고 당돌하게 어느 부잣집 대감네 문을 두드려서 자기 나이 또래와 비슷한 대감을 모시면서 그 집 심부름꾼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대감의 이름이 박영효예요. 박영효? 걔 아빠 실세잖아요. 그렇죠. 김옥균과 거의 뭐 양대 리더였었고.
1884년 갑신정변이 1884. 되죠. 빨리 나라를 근대 국가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거를 막고 있는 걸림돌이 누구냐? 청과 명성황후. 명성황후. 그래서 갑신정변의 핵심은 뭐냐면 민씨 집안의 민영 이익을 제거하는 걸 필두로 해서 정변을 일으키자라고 시도를 하게 되죠. 풍우 임년, 개혁파 선봉, 이규환 씨. 음력 10월 17일 밤이외다. 광속에 불을 대어 문짝에다 붙였더니 오작이나 잘 붙겠습니까? 우정국 뒤에다 불을 지르면 달려나올 터이니 나오는 것을 한 놈 싹 잡음이 어떤가 하였지요. 사람들이 불이야 불이야 야단을 하매 민영익이 맨 앞에서 나오다가 칼에 맞아 왼편 귀가 떨어졌습니다. 이 민영에게 귀를 배웠다는 사람, 그게 이제 이규환 본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갑신정변의 가장 행동대장 같은. 그렇죠. 그래서 박영 인물이네. 굉장히. 사실상 잘 알다시피 3일천하로 끝나게 되고요. 완전히 화려하게 복귀를 하게 돼요. 일본에 머물던 이규환. 그그저께 입경하여 남대문 내 등지에 머물다더라. 중추원 부찬에 이규환이 임명되었다. 중추원 부찬의 이규환을 강원도 관찰사에 임용하고 겸임 강원도 재판소 판사, 강원도 관찰사 이규환. 법조인도 되고 도지사도 되는 거예요? 복직을 막 여러 가지로 네. 하는 거예요. 야, 그냥 집안 심부름꾼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입지전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네. 일본 측하고 친했고 일본의 힘이 우리나라 안에서 엄청 세질 때니까. 제가 오늘 하나 무거운 거 준비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7인 임명사전이구나. 이 나와 있군요. 네. 근데 이거 두고 막 소송전 엄청 벌어졌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 엄청 났었잖아요. 단 한 번의 그 패소가 없었어요. 다 이겼어요.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읽어보면 정확하게 팩트로만 딱 써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규환. 도지사, 동민회, 평의원까지 했어요. 근데 꽤 많은 지금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 저도 이거 찾아봤는데 이게 짧은 사람도 엄청 짧잖아요. 근데 와 이분은 엄청 많이 했네요. 뭐를. 자, 1907년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도움으로 12년간의 일본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런 도움.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가 맞는 거예요, 이게? 조선 통감부의 초대 통감. 만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쏜 총탄에 맞아 암살당한 바로 그 사람. 또 이러면 이토 히로부미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 이토 히로부미가 이규환을 그냥 좋은 자리에 앉혀준 게 아니야. 그 전부터 직접 고종을 만나러 가서 일본에 망명 중인 이규환을 사면할 것을 요구했고, 고종 만나면 이토 히로부미가 이규환 사면해 뭐 이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 아주 동물적인 그 인적 그 감각이 있는 것 같아. 왜냐 맞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사람 박영을 찾아가. 박영우 알아보는 거. 이토 히로부미한테 딱 이렇게 돼. 어디 예를 들면 파티장 딱 가면 저 사람이야. 딱 그 알아보는 사람도 있거든. 일본에 도망가 있는 동안에 여자를 한 명 만나요. 그 여성의 이름은 나카무라 우메코. 누에로 비단을 만드는 양잠업소에서 한 여자가 다듬이질하는 걸 보고 한눈에 반했대. 이규환은 꽁밭에서 이 여자에게 직접 직진 고백을 하고 그대로 청혼을 해버려요. 근데 이 우메코라는 일본 여성이 알고 봤더니 양잠업과 정미소, 그러니까 당시 20세기 초반 19세기 말에는 최고의 쌀과 미단이잖아요. 양잠업의 정미소에 만약 술도가까지 있잖아? 그러면 뭐 끝이지. 정말 재벌이야 재벌. 그치지. 그런 집안의 딸이었던 거야 이 우메코란 여성이.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했는데 거기 주인집에 딸한테 청혼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와. 당연히 여자 집안에서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지만 우여곡절 그때 두 사람은 혼인을 했고 이 결혼으로 이규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오늘 우리가 찾는 120억 달러의 유산도 바로 이 결혼과 관련이 있어.
이토 히로부미 자체가 어렸을 때 이 우메코네 집에 심부름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아보는 거야. 와 대박.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또가 선배네. 아니 직장 선배. 직장 선배인 거지. 이규환의 후손 중 한 명이 2014년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남긴 편지예요. 오. 이른바 유산 상속의 유래. 캐나다 은행에서 이 유산을 찾을 수 있는 증서와 도장을 갖고 있었대. 어머. 진짜로 있는 거야 그러면? 끝까지 얘기를 들어봐. 소중한 물건이니까 그 6.25 전쟁 때 피난을 가면서 초가지봉 밑에다가 이렇게 묻어놓은 거야. 전쟁 끝나면 찾으려고. 근데 하필이면 그 집을 인민군들이 막사로 썼다네. 그래서 미군이 그 막사를 공격하면서 집이 홀랑 타버렸고 한 줌의 재로 사라져 버린 거지. 유산 증서도 도장도. 그러니 얘들아, 내가 적은 이 스토리를 토대로 어떻게든 그 유산을 꼭 찾아라. 증명해라. 그게 이 편지의 핵심 내용이야. 아 진짜. 그리고 이 스토리가 스케일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 미국, 캐나다를 무대로 펼쳐지는 어마무시한 스토리. 정확한 스펠링은 모르나 이름을 마가렛 티고스라고 부르고 있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스페니쉬 게이며 서기 1876년도 미국에서 알게 된 일본인 이치 나카무라와 결혼하였음. 서기 1928년 별세. 짠! 아까 SNS에서 저 사진 봤지? Help me find my 120억 달러. 얘들아. 줘야 줘? 이분이 바로 이규환의 배우자 나카무라 우메코 씨야. 우메코가 우리가 아는 그 동양 얼굴이 아니네요. 네, 되게 서양 쪽인데? 어느 날 한 선교사가 급히 찾아와서 넌 친어머니가 따로 있고 그 친어머니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우메코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친어머니의 이름이 편지에 쓰여 있던 마가렛 티고스. 아. 처음으로 만난 친모에게서 유산 증서와 상아빛 도장 하나를 받았다고 해. 진짜? 돈이 필요할 때마다 마가렛 고치의 일을 봐주는 선교사에게 이 도장을 보여주고 그러면 돈을 받았을 수가 있었대. 서기 1900년 미세스 마가렛 T. 고스는 한국을 방문하여 당시 인천에 거주하고 있던 미스터 T.W. 테실라와 함께 시종 문관인 민영환 씨와 한국 사람들의 하와이 이민에 대한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민 사업을 추진시켰음. 후손들의 증언에 따르면 장모인 마가렛 고치 할머니가 하와이 이민 사업의 주역이었다는 거야. 추적 끝에 네. 중요한 사람 하나를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이 이민 모집에서 정권을 쥐고 있었던 데슐라라는 사람이에요. T.W. 테실라와 함께 한국 사람들의 하와이 이민에 대한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아까 테실라 그 데실라가 나왔죠. 네, 정확한 이름은 데이비드 W. 데슐라. 하와이 이민 가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관리했었던 총책이고 이 사람이 운영하는 은행이 있었대요. 그거 갖다가 데시라 은행.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네 그러면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데실라 다 나와. 데실라 주변 인물들도 기록이 다 있어. 그런데 이규환 씨의 장모 마가렛 고치로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렇지. 하와이 이민만 연구하는 학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아무도 마가렛 고치라는 사람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공부를 하면서 이름이라도 나온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럼 이 마가렛 T. 고스는 도대체 이 큰 돈을 그 하와이 이민을 떠나서 이 큰 돈을 어떻게 손에 그러니까. 다 넣게 됐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게? 태교봉투에 있어요. 오.
저는 캐나다 은행이라고. 드디어 캐나다 나온다. 1877년 1817년. 미세스 마가렛 T 고치와 이치 나카무라 사이에서 장남 우메코의 오빠가 출생을 했고 캐나다 밴쿠버의 모 은행장으로 친구 연락 통해 사망 소식 전달 받음 35세 미혼. 서기 1928년 미세스 마가렛가 별세하자 유언장을 받았다. 유언장의 내용에는 사랑하는 내 딸 우메코 언제든지 캐나다에 와서 유산을 상속받도록 하고. 그거 들었다는 거죠. 근데 오빠가 들었다. 있었나 보네? 어. 그리고 마가렛 고츠 씨도 1928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마가렛 고츠 씨의 목까지 다 이제 우메코 씨의 목이 된 거야. 목이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오빠가 사망한 후에 우메코도 캐나다 가야겠다. 오빠 죽음도 슬퍼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장모님 마가렛 고츠 씨도 야 너 빨리 들어와라. 어?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규환 옹이 한국 사람들이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만 잘 살자고 갈 수가 있냐. 그러면서 반대를 해서 캐나다 행이 무산됐다는 거야. 좀 이때부터 나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에 사망한 금융인이 있냐. 그러고 한번 찾아봤거든. 네. 없어. 없어요?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실체가 잘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이것도 이분의 얘기가 100% 전달돼서 그쵸.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건 쓰신 분의 주장이잖아. 그렇죠. 그분의 그러니까 기억은 후손들마다 조금씩 기억이 또 다 다른 거야. 우메코의 오빠가 사망했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당시에 캐나다의 경제 규모를 한번 따져봤어요. 당시 캐나다의 GDP, 즉 국내 총생산이 그러니까 사실 14조라는 돈은 아무리 생각해도 터무니가 없는 거지. 3조의 총생산량을 갖고 있는 나라에 14조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 은행이 있다는 게 약간은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년 삼성 총 매출액이 국내 GDP 대비 16% 정도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당시에 캐나다에 저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으려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돼, 실은. 적어도 다른 거 몰라도 어느 은행까진 몰라도 그때 캐나다에 이런 부자가 있었지. 근데 기사 한 장이 없었어. 이런 갑부가 있다는. 그래서 어떤 후손은 급기야 마가렛 고츠라는 인물과 자신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 조상찾기 사이트에 자신의 DNA를 보냈대. 혹시 마가렛 고츠의 다른 먼 후손과 자신의 DNA가 일치하는 순간 유산을 이제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 진짜라고 믿고 싶었나 보다. 뭔가 진심으로 진짜이길 바라고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말을 하셨대네. 돌아가실 때 이 유산은 너희들이 받게 되면 꼭 나라를 위해서 써라. 갑자기요? 여기 나와요? 갑자기? 굉장히 이규환 본인의 엄청난 자기 변명서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절대로 친일해서 이런 돈 번 거 없고 나는 정말 죽을 때까지 이 돈 갖고 있는데 이거 정말 나라 위해 써라라고 하는 변명으로 풀어간다는 느낌이 솔직히 저는 혐의는 좀 들거든요. 3.1운동이 빵 터졌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규환이 3.1운동 저지해야 된다, 진압해야 된다 이런 거 능동적으로 얘기했었던 사람이고. 근데 난 이분이 하셨던 말 중에 제일 화가 났던 말은 해방은 우연히 굴러온 것인 만큼 다시는 권리를 빼앗기지 말고 경고망동을 삼가라. 우연히 온 게 아니잖아, 해방은. 아니 그참에. 왜 어떻게 우연이란 말은 다를 써?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몰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여기서 화가 나니까 얘기를 아니 진짜로 어떤 핏값으로 우리가 쟁취한 와, 건데. 그런 것들이 우연히 오면 세상이 이렇지 않죠. 그렇죠.
13살이에요. 범인 자백했어요? 김정은의 어머니는 요코타 메구미다. 메구미는 살아있다. 못 온다는 거네. 별짓을 다 하시나. 수사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 숨겨진 저격수가 있었다는 마피아. 금융 집단. 얼마나 열받았겠어. 그래서 죽였다? 영원히 음모론이 된다는